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가 없어요. AI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의 이 기술력이 진보된 거, 이게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는 거는 어차피 올 미래예요.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고 고금리였기 때문에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결국에는 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 실적이라는 게 이거보다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어쩔 땐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이렇게 늘어나는 이 방향성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이 정도 수준까지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수요일 문제는 계속 대두될 거고 AI 반도체, 그 다음에 HBM은 계속 성장을 해나갈 건데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검사 장비 관련된 종목의 주가가 내년부터 오히려 실적이 폭발할 종목이 좀 과하게 빠진 건 아닌가.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여러분들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와주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산업들 테크 기업들이 이제 좀 고점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반도체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좋게 찍히는 걸 이제 발견하면서 다시금 또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좀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도 우리가 빼놓고 볼 수 없는 것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산업군에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나가야 될지, 어떤 종목을 투자를 고려해봐야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잡아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응원 댓글 여러분들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주기적으로 계속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응원 댓글이 여러분들께 이런 양질의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꼭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화면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발표되면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 거기에서 이제 한국까지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냐 계속해서 쭉쭉 갈 것이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좀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증시가 상당히 이제 조정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틀에서 한국에서는 코스피를 주도하는 건 반도체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주도하는 건 제약바이오입니다. 2차 전지가 코스닥의 대장으로 좀 올라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뷰티가 올라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항상 코스닥 하면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크게 틀을 잡고 가는 대표 업종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한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서 반도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우리는 이 투트랙으로서 한국 시장은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어왔고요. 이 두 가지 섹터의 흐름이 사실상 증시의 흐름과 거의 맞물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그 다음에 반도체 제약바이오 산업이 지수 흐름 자체를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나가는지, 어떤 패턴으로 운영이 되는지 과거에 흐름이 왔던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먼저 이제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건 반도체가 가장 먼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요.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코스피가 상승을 먼저 해요.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한 템포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 잡주들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시장이 좀 재미없는 좀 이제 뜸해지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부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도 코스닥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형주들이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장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실적, 우량주, 대형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여주고 그리고 중소형주들을 기반으로 한 코스닥이나 제약바이오가 후발주자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올라가는 것은 반도체지만 늦게 올라가는 제약바이오가 후반전에는 더 크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쯤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좀 많이 묻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패턴을 한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대형주 코스피장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쭉 빠지다가 이런 식으로 먼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요. 좀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 코스닥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소형주 제약바이오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다가 반도체가 올라갈 때 이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재미를 못 봐요 이때. 근데 이때 쉬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요 패턴 있죠. 이때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하실 때 보통 이제 전반부의 반도체로 먼저 수익을 내고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돈이 넘어가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가 보통 낙수 효과라고 하죠. 먼저 선제적으로 돈이 대형주나 코스피 뭐 반도체 쪽으로 들어갔다가 그 아래로 돈을 버니까 그쪽에서 돈이 이제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중소형주나 코스닥이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때 아무래도 시총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기업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이렇게 강력하다 보니까 보통 전반부엔 반도체,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제약바이오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많이 굳혀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시 사이클이 돌 때 증시가 조정 나왔다 이제 증시가 올라갔다 또 다시 떨어지는데, 보통 이렇게 전반부에 올라갈 때는 반도체가 주도하고 후반부에 올라갈 때는 제약바이오가 주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상 느꼈던 건 뭐냐면 후반부에도 반도체는 올라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전반부에 안 올라갔던 것까지 후반부에 한 번에 제약바이오가 폭발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미 상당히 전반부에 올려놓은 상황에서 고점에서 찔끔 더 올라가는 게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느낌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도 올라가긴 해요. 한 템포 쉬었다가. 다만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이 가니까 부각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투자 인사이트로 그럼 어떻게 잡아봐야 되겠느냐? 사실상 반도체는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투자가 이미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선제적으로. 그렇지만 그때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몇 번씩 언급을 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안 올라간단 말이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를 투자할 바엔 SK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론 반도체 사업만 하진 않겠지만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자꾸만 비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반도체는 결국 HBM,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CXL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HBM 반도체 요런 쪽으로 먼저 혁신이 나오는 기업들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시장 점유율,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기술력으로 먼저 앞서 나간 게 SK하이닉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상 과거에는 1등이었지만 이번 A발 반도체 훈풍에서는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 이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쭉 올라갈 때도 그랬지만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조정 나올 때도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하방 경직성을 잘 보여줍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다 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가다가 9월 달에 또 한번 조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 이 하방을 깨고 7만원 아래로 너무 많이 빠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런데 반대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덜 빠져요. 보시면 여기 8월 5일날 뭐 9월 달에 조정 나와도 여기 받쳐줍니다. 삼성전자는 여기 깨지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번 판에서는 앞서 나갔다라고 평가받는 거기도 하고요. 이게 대장주의 특징입니다. 선도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 이번 반도체 사이클, 이번 증시 사이클에서는 SK하이닉스가 대장주예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과거에는 삼성전자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번 조정이 나올 때도 SK하이닉스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도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너무 싸다는 관점으로 이걸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싸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엔 부동산에서 더 잘 먹히는 개념이고 주식시장에서는 싼 게 비지떡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반도체 훈풍을 불어넣어 줬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4%대 상승을 보여준 반면 SK하이닉스는 9%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많이 빠진 삼성전자보다 덜 빠진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줄 때 훨씬 크게 가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등 줄 때도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HBM이라든지 이런 최근 반도체 흐름에 있어서 SK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꼭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간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후발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야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먼저 가고 더 많이 가고 덜 떨어지는 건 SK하이닉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조정이 나왔을 때 굳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냥 SK하이닉스로 갈아타는 게 맞지. 반등 줄 때 훨씬 잘 갈 텐데. 부동산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 같이 떨어질 때 갈아타기가 오히려 그때가 유리한 때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올라갈 때는 강남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 다 같이 떨어질 때 갈아타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 가격이 떨어져서 매도 못하고 갈아타기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이제 상승장 되면은 그때 과감하게 갈아탄 사람들이 득을 본다 그러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도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마 제약바이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강력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시장 조정이 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보여줬는데, 그간 많이 갔던 제약바이오들이 조금 많이 조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조정을 줄 때 계속 여러분들이 과감함과 공격성을 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약바이오는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반도체도 앞으로 더 갈 건데, 제약바이오는 정말 폭발적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이클이 매번 똑같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비슷한 유사한 경향성을 매번 띄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경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물론 과대낙폭을 노리면서 투자를 하는 거 좋아요. 다만 과대낙폭을 했을 때 좋은 종목이 과대낙폭된 거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선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고, 이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반도체는, 그리고 앞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제약바이오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또 투자해보기 좋고 좀 더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게 또 반도체이고, 실적을 또 노려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실적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저는 제약바이오가 제일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반도체가 훨씬 더 고액을 투자하기에도 좀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대비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고려하시거나, 혹은 조금 더 투자 규모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실적 기반 반도체 종목이 조금 더 이번에 빠졌을 때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인사이트 잡아보시고 여러분들 여건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구나, 알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반도체에 있어서 이 업황의 혁신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하면 소부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HBM 반도체로 넘어오게 되면서 뭐 반도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제 소재 쪽에서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고 부품이나 소재 쪽 종목들이 부각을 많이 받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HBM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수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고집적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같은 사이즈 안에 훨씬 더 많은 용량을 넣어야 되는 굉장히 세밀한 부분, 조금의 결함도 용서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고집적화, 그 다음에 결함에 민감한 행태로 바뀌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장비 중에서도 특히 검사 장비. 그래서 검사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이번에 실제로 HBM AI 반도체들 움직임이 나올 때 장비 쪽에, 검사 장비 쪽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로 이 수율 문제 때문에 그래요. 수율이라는 거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때 회 뜰 때 수율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생선 회를 뜰 때 살을 하나도 안 남기고 진짜 깔끔하게 발리면 그 수율이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미세하게 안 남기고 깔끔하게 작업하는 거 이제 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스 없이 진행을 하는 거, 손실 없이, 데이터 영역 손실 없이 깔끔하게 작업되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검사 장비 쪽이 부각이 됐고, 이번 또 조정이 나왔을 때도 그런 종목들이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반도체 중에서 많이 올랐다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 대장주 개념으로도 좀 볼 수 있었는데 좀 과하게 빠졌네. 근데 반도체 반등 주면 또 올라갈 것 같네 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YC랑 D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실적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 좀 같이 잡아드릴게요. 지금 DI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된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버닌 테스터랑 웨이퍼 메모리 테스터 검사 보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검사 장비 쪽 이쪽이 훨씬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오를 때 DI가 주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주가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만원도 안 하던 한 7,000원 정도 하던 종목이 3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정을 이제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조정이 어떻죠? 너무 과하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과거에 저항대로 나왔었던 종목이 그 구간이 있었고 한번 사이클이 돌 때 신고가를 쓰면서 찍었던 고점이 요 부분이었죠. 대략 만원 부근. 근데 이제 요 부분을 돌파할 때 여기서 이제 한번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요 신고가가 어떻게 됐죠? 지지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원 지지받치고 다시 15,000원까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DI는 대략 이제 만원 정도 가격을 지지라인으로 받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2004년부터 DI가 뭐 그렇게 부각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장비 쪽, 뭐 검사 장비 쪽 반도체에서 그렇게 많이 쳐주지 않았어요. 주가 그렇게 잘 반응도 안 하고 실적도 그렇게 막 좋게 나오지도 않고 소재나 부품 쪽에서 상당히 부각을 많이 받고 집중도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검사 장비 쪽 그리고 DI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뭐 매출적인 부분도 뭐 1,000억 간신히 넘겼다가 뭐 1,000억도 안 됐다가 하다가 이번에 이제 2,000억, 3,000억, 4,000억, 5,000억으로 이제 점프를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뭐 100억 넘었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던 기업인데 코로나 때 이후에 겨우 이제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100억 넘겼었는데 23년도에 주춤했죠. 그리고 24년, 25년, 26년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AI 반도체 일로 넘어가면서 검사 장비가 중요해지는구나. 수요가 엄청 늘어나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적, 수주 잔고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매출이 겨우 1,000억 왔다 갔다 하던 기업이 2,000억으로 간신히 넘긴 했는데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4,000억, 5,000억 캐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겨우 100억을 넘었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작년에 잠깐 주춤했다. 올해부터도 아니죠. 올해까지. 작년이랑 올해까지 좀 조정을 주고 내년부터 600억, 800억대로 영업이익이 뜁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500억, 700억대로 뛰게 돼요.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률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 영업이익률이 뭐 잘 나올 때 뭐 10% 간신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영업이익 100억 간신히 넘길 때 영업이익률이 한 10%, 완전 초창기에 한 15% 정도 나온 적이 있고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매출이 작고 이러면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초기에 이제 성장할 때는 마진율이 꽤 괜찮게 나옵니다. 나중에 가면서 마진율, 매출이 엄청 외형이 커지는데 마진율 높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때 잘 나올 때 영업이익률이 뭐 매출도 간신히 나오고 이익도 간신히 뽑아낼 때 그때도 이제 뭐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15%, 10% 이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출 좀 2,000억 근처로 갈 때 제일 잘 나온 게 2018년도에 11%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내년부터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14%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내후년에는 14%를 넘어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순이익률은 11% 그리고 12% 후반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마진율 자체도 내년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는데 이게 고점론 얘기도 나오면서 이 거품이 꺼진다 하면서 주가가 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과하게 빠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실적을 기반으로 하면 지금 주가가 저는 이제 정상화된 거라고 보긴 하는데 미래 실적을 어느 정도 감안해보고 이 반도체 성장성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가 없어요. AI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의 이 기술력이 진보된 거 이게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는 거는 어차피 올 미래예요.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고 고금리였기 때문에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결국에는 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 실적이라는 게 이거보다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어쩔 땐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이렇게 늘어나는 이 방향성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이 정도 수준까지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수율 문제는 계속 대두될 거고 AI 반도체 그 다음에 HBM은 계속 성장을 해나갈 건데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검사 장비 관련된 종목의 주가가 내년부터 오히려 실적이 폭발할 종목이 좀 과하게 빠진 건 아닌가.
올해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미리 좀 빠진 것도 있는데, 많이 빠진 것도 있는데, 이거 내년부터 이제 이 실적이 요렇게 유사하게만 찍혀도 500억에서 좀 실망적으로 나와서 뭐 400억 찍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40억에서 400억 된 거예요, 순이익이. 그래도 많이 찍힌 겁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막 뭐 500억으로 기대되는데 이게 무슨 250억이 찍힌다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510억에서 250억 그런 식으로까지 제가 봤을 때 흔들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기관 수급도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300억이거든요. 4,300억이라는 시총에서 이제 내년 내후년 실적을 감안해 보면 투자를 고려해 보기에 나쁜 자리는 아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자리는 10,000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매력적이긴 해요. 근데 지금 15,000원 정도도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YC를 보시게 되면은, Y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비교해 드렸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DI를 먼저 소개시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빠질 때 더 많이 빠졌잖아요. 빠질 때 덜 빠져야 돼요. 그 덜 빠진 게 바로 YC입니다. 시총도 얘가 좀 더 크고요. 빠질 때 좀 덜 빠졌죠. 그래서 YC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매출이나 이익 구조도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좀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YC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YC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방금 전에 이제 DI 같은 경우에도 이 마진율을 말씀드리면서, DI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좀 힘든데 내년부터 이제 마진율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영업이익,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매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올해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한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고 DI는 좀 늦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따라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SK하이닉스가 먼저 가고 삼성전자가 뒤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DI가 뒤따라가고 먼저 가는 애는 누구냐? YC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절대적인 마진율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 얘는 이미 2023년도에 마진율이 많이 다운이 됐었어요. 17%, 14%까지 갔었습니다. 마진율이. 근데 12%, 9%로 다운되고 3%, 5%로 마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21년, 22년, 23년으로 가면서. 근데 이제 올해부터 바로 이제 영업이익률 14%, 11%대로 뛰었고요. 내년은 이때 마진율 제일 높게 나왔던 17%, 14%를 넘어서서 19% 그리고 거의 16%까지 올라갑니다. 내년에는 20%, 거의 17%까지 올라갈 걸로 전망이 돼요. 마진율이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이제 역대급 마진율을 기록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이 매출 자체도 2021년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와줄 걸로 예상이 돼요. 매출이 역대급 고점을 찍었던 21년도 대비해서 훨씬 더 늘어날 건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그리고 마진율도 이때보다 더 높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에서 사실 많이 더 떨어진 거는 DI지만 YC가 훨씬 더 안정감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뽑아라 라고 하면 저라면 YC를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검사 장비 종목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그 다음에 반도체형 웨이퍼 테스터 칩 불량 정보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D램이나 3D 낸드, 딱 우리 이제 SK하이닉스 여기에 이제 부합하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이제 D램이 이제 유리하니까, D램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올해부터 이 기업은 본격적으로 이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할 종목이고요. 이미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주가가 올라갔고, 이번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조정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DI도 그렇고. 근데 이 자연스러운 조정 뒤에 이 실적은 크게 바뀌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얘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 그냥 이대로 있을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지금 불경기라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데 금리가 인하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투자 규모도 앞으로 확대될 겁니다. 불경기를 떠나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금리가 낮아진 걸 틈타서 자금 조달을 시작하고 투자를 본격화하면 결국 이걸로 인해서 불경기는 이제 호경기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주가에 머물러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솔직히 저평가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따져보면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저평가다 이런 말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먼저 업계를 선도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싼 가격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거 이제 염두하셔야 됩니다. 얘가 7,5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 왜냐하면 과거 증시 사이클이나 반도체 사이클 때 올라갔던 가격이 대략 7,500원이잖아요. 저항 맞았던 가격. 여기를 이번에 뚫은 거잖아요. 이 가격이 올 것 같아요? 안 돼요. 여기를 과거에 2021년, 2017년 이때 가격을 바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마진율도 그렇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는데 그럼 이제 바닥을 7,500원은 그거는 이제 도둑놈 심보고 10,000원 초반으로 올려줘야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10,000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그건 기업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닌 이상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피로감을 느껴서 많이 빠졌다 뿐이지 이 10,000원 정도를 이제는 앞으로 계속 바닥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상방으로 올라가는 거를 기대해 봤을 때 YC를 저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다만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라.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도 더 잘 됩니다. SK하이닉스나 YC 전 이런 종목들이 더 괜찮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PER의 함정이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실적 대비 시총이 싼 것만 다니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YC를 안 찍고 삼성전자 DY를 찍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향 차이기는 한데 보통 주식시장에선 제 경험상 싼 게 비지떡인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OLED나 반도체 쪽으로 조금만 이제 방향을 틀어서 같이 보자면 최근에 제가 로체 시스템즈가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많이 찍으라고는 못하겠고요. 왜냐면 주가가 이제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조정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총이 2,700억이 안 돼요. 근데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보시다시피 매출이 1,000억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올해 1,700억대, 내년 2,500억대, 내후년 3,600억대로 매출이 점프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영업이익은 120억에서 200억, 400억, 700억으로 뛸 걸로 예상돼요. 순이익은 90억, 170억, 370억, 660억으로 뛸 걸로 예상됩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만 늘어났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도 20% 초반을 유지하면서 재무 구조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무차익 구조가 보통 15% 정도 부채 비율을 제가 얘기하는데 20% 초반도 매우 준수한 겁니다. 그리고 마진율도 이때 정말 마진율이 높게 나왔을 때가 18%, 14%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16%, 14%, 그 다음에 19%, 18%가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마진율 제일 높게 나왔을 때를 뚫고 더 높은 마진율을 내후년에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 마진율에 역사적 매출이면 당연히 역사적 신고가를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는 로체 시스템즈가 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로체 시스템즈는 아마 주가가 앞으로 10,000원 아래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무조건 그럴 거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기업의 이런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크게 뒤틀리지 않는 한 10,000원 아래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0,000원으로 퀀텀 점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체 시스템즈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요새 여러분들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검사 장비 수요일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유리기판 이슈입니다. 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여러분들 원래 반도체 기판이라는 게 유리로 되어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향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집적화시키고 다양한 것들을 집적화를 응축을 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기존의 기판은 소재가 쓰이기가 좀 적합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그걸 쓰는 것보다 다른 소재를 발견하는 게 좋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유리기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로체 시스템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가 레이저 글래스 커팅 머신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레이저로 글래스 커팅 머신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 FPD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PD 이 평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매출이 한 3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거의 50%, 반도체 무진 이송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 47% 정도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생산용 이송 정비 요겁니다. 요게 이제 매출 비중이 또 돼요. 그래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조화롭게 거의 뭐 한 50%, 40% 정도로 적절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스 커팅 머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디스플레이나 이제 반도체 쪽에서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글라스 커팅 머신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다이싱 장비에 대한 고객사 신뢰도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이제 쓰이게 되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성장성이 저는 이제 찍혀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중에 순이익이 660억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총 2,700억 원,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를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총, 지금 현재 주가를 기반으로 보더라도 PER이 4배까지 떨어집니다. 저 정도 이익을 기록하면.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이 주가를 뚫을까? 뚫고 나서도 저는 2배는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등락이 세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마진율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런 기업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다, 도저히. 얘가 주가가 10,000원까지 떨어지는 거는 사실상 지난달 8월 5일 블랙먼데이라고 얘기했던 이때 이거는 뭐 엄청 찬스를 준 거다, 시장이. 이렇게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이때 급락했다가 반등을 불이 나게 보여주는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더 올라갑니다.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이 가요. 더 잘 가고 얘네들이 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리상 많이 사라고는 저도 못하겠어요. 만약에 얘가 한 12,000원 정도까지 또 조정이 나오면은 공격적으로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17,000원 이러니까 좀 애매하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직전 고점이 18,000원 초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항을 맞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수렴하다가 또 돌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렴하는 과정 안에서 저는 모아나가는 게 좋겠고, 근데 만에 하나 얘가 그냥 뚫고 급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저라면 로체 시스템즈 지금 너무 좋아 보여서 그냥 지나치게 아까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로체 시스템즈를 공략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지금 자리에서 소액을 담고 한 14,000원 정도까지 조정 나오면 조금 더 담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장 소액 담고 대략 제가 봤을 때 12,000원, 14,000원 요 근처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대략 보수적으로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 이때 좀 본격적으로 좀 담을 것 같아요. 10,000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증시 폭락이 나오지 않는 한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000원에서 15,000원 근처까지 조정 나오면 여기서 대략적으로 분할 매수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18,000원 돌파를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차트상 고점이라 조정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놓치느니 소액이라도 사놓고 조정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담는 전략으로 하는 게 저는 로체 시스템즈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반도체랑 그 다음에 제가 디스플레이도 조금 튼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 유리기판 쪽에서 반도체 수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OLED가 이제 애플이 탑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탑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국향 수혜도 받을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OLED가 이제 개화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체 시스템즈는 거기 OLED 시장,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수혜를 보는 종목입니다. 당연하게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 같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만한 OLED 종목이 뭐 필옵틱스랑 선익 시스템 중에서 저는 선익 시스템이 훨씬 괜찮아 보입니다. 얘가 이제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는 독보적입니다. 독보적인 전 세계 마켓쉐어 점유율 1등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OLED에 있어서는 그냥 선익 시스템이 원앤온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장 장악력, 점유율 독보적입니다. 이제 소형 OLED 증착기 쪽에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대형 OLED 증착기 시장까지도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하고 있어요. 개발을 해나가면서. 그래서 선익 시스템이 올해까지 이제 어렵다가 OLED가 이제 막 개화를 시작했잖아요. 애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올해부터 스타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과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OLED 시장 쪽에서 내년부터 과실을 기대해 본다면 매출이 800억대 이렇게 나오다가 1000억대로 뛰고 올해 외형 확장이 이루어진 거죠.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고 순이익은 아직 적자고 4년간 순이익은 적자입니다. 그리고 4년간 적자였던 순이익이 드디어 이제 내년부터는 폭발적으로 400억, 500억대로 뜁니다.
영업이익도 500억, 800억대로 뛰고 매출도 3천억대, 4,500억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영업이익률도 무려 16%, 순이익률 11%로 뜁니다. 내후년에는 17%, 11%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외형 확장에 더불어서 마진율도 이제 개선이 될 걸로 기대되는 이런 선익 시스템이 저는 또 이제 OLED 시장 개화기를 따져봤을 때는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메리트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OLED 시장이 이제 애플이 탑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OLED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먼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올라갔던 거 이때 이제 고점이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간 게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다 반납하고 더 떨어졌죠. 완전 초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OLED 쪽 디스플레이 개화기를 여러분들이 내다본다라고 하면 선익 시스템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필옵틱스도 물론 좋지만 선익 시스템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체 시스템즈는 반도체 플러스 디스플레이로 보시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선익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는 SK하이닉스 다 간다고 생각하니까 언급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중에 더 좋은 게 SK하이닉스라고 본다는 거예요. YC랑 DY가 있는데 이 중에서 YC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수혜를 볼 만한 게 로체 시스템즈. 이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선익 시스템도 OLED를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진짜 저라면 그러면은 어떻게 매수를 할지 우선순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너무 좋습니다. 이걸 저라면 우량주 중에선 투자를 고려할 것 같고요. YC를 볼 것 같습니다. 근데 후발주자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DI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후발주자 그런 개념보다는 로체 시스템즈 너무 좋아 보이는 종목,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나 YC, 로체 시스템즈, 선익 시스템 이 4개 종목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제가 반도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OLED 시장 개화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제공해드리는 데 있어서 좋아요, 응원 댓글, 구독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